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공공의료원 파견 의사가 다른 평 의원에서도 영리 의료 활동을 해서 말씀입니다. 징계 수위도 견책에 그쳐 감독 책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 기념회나 또는 현역 의원의 의정 보고회가 금지됩니다. 고교 졸업식장 유세가 펼쳐질지 않을까 선관위가 부심하고 있습니다. 군산 새만금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 펀드 규모와 운용사 문제로 벌써부터 사업 주체 간에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다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나겠고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세금으로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의료원 파견 의사가 다른 병의원에서도 영리 의료 활동을 했다면 어떨까요? 군산 의료원에서 실제 일어난 일로 복무 규정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인데 생색내기성 징계에 그쳤습니다. 무료 봉사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군산의료원 파견 의사인 마취과 전문의 A과장. 원광대 병원에서 파견된 A과장은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무려 3년간 399건의 외부 의료 행위를 했습니다. 세금으로 받는 연봉 2억 5천만 원이 모자라 평균 2, 3일에 하루씩 근무지를 이탈해가며 이른바 투잡을 한 셈입니다. 쪽에 소속돼 있으면서 충실히 해야 되는데 수술이 있을 때는 마취 업무를 하고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무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복무 규정 위반으로 감사원에서까지 지적을 받은 상황. 그런데도 A 과장과 관계자들의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에 그쳤습니다. 봉사 차원의 무료 의료 행위였다는 A 과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또 본인도 감사 받으면서 또 똑같은 얘기를 본인도 계속 했고 자료 본인 직접 내셨고 저희가 수사기관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A 과장 진료로 해당 병의원이 챙긴 의료 수가만 1억 원이 넘는 상황. 당장 관련 업계에서조차 무료 봉사가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인데다 업무 공백에 관리 감독 책임까지 생각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합니다. 휴일하고 전부 다 평일날 갔어. 3년에 300일이 넘어 1시간 나가도 알아야 맞는 것이고 알고 묵인했느냐 모른다면 이건 직무유기죠. 감독기관인 전라북도 역시 개인의 일탈이라며 별다른 후속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묵인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이뤄집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최근 초등학교 예비 소집 결과 도내에서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은 31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 파악이 안 된 아동은 출입국 사실을 확인해 경찰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도내에서 5명의 총선 출마 예정자가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정치 행사가 줄을 이었는데요. 선거 90일 전인 오늘부터는 이런 출판 기념회나 또는 현역 의원들의 의정 보고회가 모두 금지됩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투표를 독려하는 팻말을 든 선관위 직원들이 거리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에 임하는 마음을 엽서에 담아봅니다. 투표용지 보고 알게 됐는데 좀 많이 알아보고 잘 알아봐서 투표 꼭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하십시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제 90일. 오늘부턴 후보자 출판 기념회나 현역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의 의정보고회가 금지됩니다. 공무원이나 정부기관, 공사의 임원이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오늘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통리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도 사직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 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군수 등 재보궐선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사퇴 기한은 오는 3월 16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선관위에 등록한 도내 예비 후보는 모두 38명. 정당별로는 기존 예비 후보의 공공기관장 출신들까지 가세한 민주당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선거구별로는 6명이 등록한 익산 의뢰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출마가 거론됐던 후보들이 모두 선거전에 뛰어들고 민주당은 공천 준비에 도내 야권은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4.15 총선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네, 이번 21대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고3에 해당하는 만 18세로 내려가죠. 입지자들은 고등학교 학사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봐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요. 일부에서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서 대책 마련에 고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의 만 18세 인구는 2만 명 정도입니다. 생일이 선거일 이전인 유권자는 더 못 미쳐 전체 0.5% 안팎이지만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에게 확장성을 가질 공략 지점입니다. 당장 이달 말부터 줄줄이 이어질 고등학교 졸업식은 총선 입지자들에게는 중요한 홍보의 장입니다. 졸업식에 학부형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학교 입구에서 명함 나눠주고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운동을 했었어요. 명함 주면서 우리 친구들 젊은 사람들이 좀 지역에 있으려면 젊은 사람이 의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뭐 그런 취지로 나가서 설명하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어 선관위가 국회에 법률 보완을 요구한 상황. 그중 하나가 학교 시설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 장소는 왕래가 자유로운 곳으로 명시해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교실이나 사무실에서는 명함을 돌려선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거법에선 학교에서 연설이 가능하다고 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이 어느 장소까지 가능하고 또 교실에서 제한되는지는 법리적 해석이 더 필요하다며 당장은 학생들이 불법 선거에 휘말리지 않도록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정통신문, 학교 앱,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교육 현장 특성을 반영한 사례 중심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고심인데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한 나머지 내놓은 여러 행동 지침이 자칫 교복 입은 유권자들의 축제를 방해하지 않을까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이들한테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본 원칙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긍정적인 표현들, 뭔가 이제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법을 주는 방식으로 이 선거 교육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된 21대 총선. 선거사에서 분명 기록할 만한 시점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어설퍼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새만금에 설치될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케이블카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 펀드 규모와 운용사 문제로 이견을 보이면서 대폭적인 수정과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청이 새만금 해상 케이블카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4가지 노선 가운데 신시도에서 문여도를 잇는 4.8km짜리 해상 케이블카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노선만 확정했을 뿐 사업 규모와 운용사 문제에서는 의견이 크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가 5대5로 출자해서 케이블카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군산시는 전문업체 위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했는데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야 하지 않냐 이런. 또 최대 400억 원 규모로 시민펀드를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시민 참여가 불투명해지면서 시민펀드 규모도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동 운용에서 민간 위탁이 검토되면서 특혜 소지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회사 선정하는 것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해서 투명하게 해서 선정을 해야겠죠. 특정 업체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이미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운용업체는 수입료 3%의 지자체 기부는 불공정 계약이라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건입니다. 케이블 설치에 13개의 철탑이 필요한데 모두 육지에 설치하도록 확정된 점도 환경 훼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부터 시의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인데 공영성을 강조했던 당초 계획을 상당 부분 수정하면서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설 명절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 창구가 운영됩니다.
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설 전후 택배 파손과 분실, 여행사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전화나 인터넷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해 문제 해결을 돕기로 했습니다. 전주 지역 명절 소비자 피해 건수는 2018년 174건, 지난해 276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도내 교원 262명의 명예퇴직이 다음 달 말일자로 결정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에 대해 전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명예퇴직 교원은 유치원 10명, 초등 44명, 중등 205명이고 전체 인원은 지난해보다 130명 늘었습니다. 앞으로 3년 뒤 전주에도 시립미술관이 들어섭니다. 전주시는 오는 2023년까지 덕진동 종합경기장 일대를 쇼핑센터와 공원으로 조성하며 현 야구장 위치에는 140억 원을 들여 시립미술관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미술관에는 전시실과 수장고, 세미나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들도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또는 병원 할인 혜택을 주며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가 전합니다. 완주군은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20만 원어치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면허 자진 반납자로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완주군 관내 운전면허 보유자 가운데 70세 이상은 9.6%인 5천여 명에 이릅니다. 교통사고 감소와 사회적 비용 경감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만큼 고령 운전자분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합니다. 군산시는 네이버와 함께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야 놀자 캠프는 군산 지역 12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122명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사흘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창 농악 전수교육관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활성화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문화재 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상설교육과 계절별 합숙 프로그램을 진행해 대학생과 일반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전수관에서는 굿이야기와 잡색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올해도 많은 이들이 찾고 즐기고 배우고 놀 수 있는 고창농화 전수교육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익산시 직원들은 명절을 앞두고 북부시장 등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수용품을 구매했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로 구입한 물품은 복지시설에 전달되며 익산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오는 3월까지 세차시설 운영과 방진망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 대책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북환경청의 점검 결과 매립지역 노출지에서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한 것이 적발돼 풀을 심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전주와 완주에 첨단 홍수관리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주와 완주를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선도사업지로 정하고 21억 원을 투입해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수문 자동화 지원과 수문과 상황실 간 통신선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구간에서는 만경강과 전주천 등 수문 7곳에, 완주는 소양천 등 수문 20곳에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다음은 저희 전주 MBC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봉남면 종정마을 주민 8만 원, 상교마을 주민 12만 원, 동령마을 주민 21만 원, 재행마을 주민 6만 원, 농원마을 주민 18만 원, 보산마을 주민 13만 원, 회룡마을 주민 10만 원, 김제시 진봉면 정당마을 주민 18만 4천 원, 익산시 성당면 내난마을 주민 20만 원, 간교마을 주민 20만 원, 익산시 남중동 25통 주민 13만 7천 원, 서윤석 주민 10만 원, 유한회사 경전사 10만 원, 주식회사 신일전기사 10만 원,
23통 원주 아파트 주민 15만 원, 무주군 무풍면 석학마을 주민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신년 음악회이자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음악회를 갖습니다. 부안군이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바둑 액션 영화 신의 한수 귀수편을 무료 상영합니다. 전주교동미술관은 한 해를 시작하는 전시로 다음 달 9일까지 시작을 위한 시작전을 선보입니다.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전이 전주대학교 박물관에서 내일까지 열립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늘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에서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 풍악을 울려락을 진행합니다. 인력 취업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오늘 전주시청에서 열립니다. 김제지평선 아카데미가 오늘 우석훈 경제학자를 초청해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라는 주제로 올해 첫 강의를 진행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위한 직거래 장터가 오늘과 내일 군산시청 로비에서 열립니다. 부족한 혈액수급을 위한 동절기 사랑의 헌혈이 오늘 정읍시청과 순창군청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고도 비만 관리 프로그램 렛미인 참가자를 내일까지 접수받습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다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나겠고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낮 기온 5도, 익산 영하 3도에서 4도, 동구권 무주는 영하 6도에서 5도, 진안 영하 6도에서 4도, 서해안권 군산은 영하 3도에서 4도, 고창 영하 3도에서 3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만 나쁨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다 오후에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